안녕하세요. 꿈꾼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설마 했는데 이럴 줄이야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쿠팡이요 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쿠팡은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것도 무려 1,000억이나 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아니, 2014년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뭐 제2의 창업이라고 그러면서 김범석 이장이 이제 그렇게 창업을 그렇게 새로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이익을 낸 거예요. 근데 1,000억을 냈죠. 1,000억. 이 수치는 되게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해외에서의 큰 이커머스 기업들 실적들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쿠팡이 이런 실적을 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예상되기도 했었는데 쿠팡이 올해부터 로켓화우 회원비를 올렸습니다. 월 구독료를요. 2,990원에서 4,990원을 올렸죠. 2,000원 정도 올렸으니까 지금 그 이커머스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로켓 와우 회원이 1,0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거의 2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데, 사실 이런 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거. 이런 영업이익 1,000억을 쿠팡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판매자들의 고혈이다. 이게 제가 너무 쿠팡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실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쿠팡의 제품만 올리면 판매가 잘 되고, 쿠팡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플랫폼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이제 판매자 입장이 되다 보면 수수료가 매년 그렇게 상승을 하고, 이게 어떻게 예상된 수치가 아니라 언제 얼만큼 오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일방적인 통보로 수수료를 올려오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판매자의 이런 희생도 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영업이 2022년 3분기에 쿠팡 영업이 1,000억을 냈는데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왜 스타트업 업체들이 매출만 엄청나게 늘리면서 적자도 딱 똑같이 늘리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성장을 해오는 걸 처음에 하잖아요. 그러다가 흑자 전환하는 업체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쿠팡이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쿠팡이 요번에 2022년 3분기에 1,00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쿠팡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쿠팡이 그때도 잘 나가긴 했었지만 넘어지나 저 망하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2014년도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쿠팡이 누적 적자가 6조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3, 4년 전쯤에 저희가 쿠팡 로켓 배송을 하고 있는데 결제가 늦어지는 거예요. 10일날 결제가 되는데 10일날 결제가 안 되고 12일, 13일 뭐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는 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판매자들끼리 얘기를 할 때 저희 뭐 업체 대표님들이나 다른 업체 대표님들이나 얘기를 할 때 야, 이러다 쿠팡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큰 업체가 결제일을 늦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쿠팡 보세요. 와,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흑자 전환까지 해버렸죠. 이런 쿠팡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되게 쿠팡 잘했다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기도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좀 내심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조금은 이제 쿠팡이 적자 기업이 아니고 이제 흑자까지 낸다? 그러면 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액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근길에 이제 일어난 거라서
핸드폰을 빨리 사야 되는데 이제 매장에 들려서 사긴 좀 애매하고, 왜냐면 매장에 들려서 사면 얼마나 더 비싸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알아보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제 핸드폰을 시켰어요. 제가 플리퍼를 시켰는데 이게 저녁 8시 한 8시 10분 정도에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걸 주문할 때 왜 주문했냐면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도착 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일 아침에 7시까지 오면 그러면 자료 이동하고 뭐 이런 백업 같은 거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내일 쓰는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8시 10분에 주문했잖아요. 저한테 저희 집에 도착한 게 11시입니다. 그 당일날 11시. 저녁 11시, 밤 11시에 플리퍼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도착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빨리 필요했거든요. 빨리 백업도 하고 자료도 옮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업무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빨리 오는 걸 원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저는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 새벽에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녁 8시에 주문했는데 저녁 11시에 도착한 겁니다. 3시간 만에.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소비자 입장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이게 너무 좋은데 네이버가 이제 빠른 배송 막 하려고 하고 뭐 본격적으로 좀 광고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이버 형님들이 쿠팡을 잘 견제해 줄 수 있을까? 네이버에서 빠른 배송을 한다 한들 내가 저녁 8시에 뭘 주문하면 11시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네이버 형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형님들 응원합니다. 뭐 쿠팡 형님들도 응원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3시간 만에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새는 제가 쿠팡과 네이버 소비자로서 5대5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한 거는 쿠팡에서 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 급한 게 있다면 또 쿠팡을 찾게 되겠죠. 제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는 사실 쿠팡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다른 몰들에서도 한번 가격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가격이 쿠팡에 있었기 때문에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제가 주문을 한 거죠. 로켓 와우로. 그런데 3시간 만에 도착했다. 진짜 소비자 입장은 너무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네이버 형님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3분기 실적, 쿠팡 설마 했는데 이럴 줄이야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